네, 이번 강의에서는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의사소통,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말이죠. 이것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글이나 말과 같은 언어적인 방법과 그리고 몸짓이나 동작과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인지적, 정서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합니다. 이 바로 공감과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생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과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리고 주요 개념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 또한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겠죠. 자, 학생은 교사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료 학생들과의 이 소통,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좀 촉진하기 위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주 이런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요. 또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질문하는 이런 과정도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렇죠? 상황에 적절해야겠죠. 자, 교사는 학생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학생의 말을 비판하거나 미리 판단하지 않고 일단 끝까지 들은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들은 다음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가 학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때 학생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수용되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은 교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청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경청 나왔으니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극적 경청을 위한 3계명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공감하라.
두 번째, 판단하지 마라. 세 번째, 비언어적 경청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비언어적이란 말, 여러분들이 뭐 화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몸짓이나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니면 눈동자를 적극적으로 마주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도 이런 경청 행동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네. 자, 그리고 교사는 학생과 대화할 때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 내용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나 태도에 초점을 두어서 학생에게 뭐 죄책감이나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학생이 수업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교사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교사는 학생에게 교사의 말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보다는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의의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교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학생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이 안정된 상태에서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되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죠. 모든 문제를 교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자, 네. 세 번째, 수업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 부분 들어갈게요. 자,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에는 명확한 언어의 사용, 주제 중심의 수업, 주제와 활동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호, 주요 내용에 대한 강조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학습 내용을 설명하거나 학생의 질문에 답할 때 의미가 불명확한 단어, 예를 들어서 아마, 어쩌면, 혹은 기타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제 중심 수업입니다. 말 그대로 주제에 벗어난 수업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겠죠. 학습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명확한 초점을 가진 수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순서가 부적절하고 의미 없는 정보를 갑자기 준다면 수업은 당연하죠. 일관성을 잃고 혼란스러워질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주제와 연관되지 않은 내용에 사용되는 그런 시간은 줄여야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제와 활동 전환에 대한 신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수업 주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주제의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수업 내용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언어적인 뭐 신호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학생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주제나 내용으로 수업 진행 흐름이 바뀌었음을 학생에게 알리기 위한 언어적 표현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어적 신호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거겠습니다. 화법 시간에 아마 담화 표지, 뭐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뭐 가령 이제부터 우리는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배워질 내용을 예고하는 뭐 담화 표지나
지금까지 윤동주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담화 표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나요? 아무튼 이러한 언어적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주요 내용에 대한 강조입니다. 주의 집중해야 할 수업 정보나 내용에 대해 언어나 비언어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조의 방법은 뭐 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주의를 기울일 것을 학생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도 담화 표지를 사용한다면은 뭐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과 같은 이런 표현들을 강조하는 강조를 나타내는 담화 표현이 요런 언어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뭐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수업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까지 해서요.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경청 그리고 의사소통은 반드시 공감과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